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보시면 밑줄 친 기억은 넬슨과 마이클리스가 구분한 사회과 교육의 본질에 관한 5가지 모형 중 하나이다. 이 모형의 명칭이 무엇인지 쓰고 단점을 한 가지만 쓰시오 그랬습니다. 아까 넬슨과 그 6번 문제가 넬슨과 마이클리스 사회비판 모형이라고 그랬는데, 사회비판 모형은 이미 한 두세 번 출제된 바 있는데 개인 발달 모형은 아직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공통사회 문제로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일사 쪽에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또 트렌드가 교육론에서 안 물어보던 거 물어보는 거, 그런 게 좀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개인 발달 모형의 출제 가능성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제시문의 내용이 지금 개인 발달 모형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 모형의 학습 내용은 학생 개개인의 성공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구성된다. 거기 밑줄 그어보시죠. 학생 개개인의 성공과 자아 실현. 이게 개인 발달 모형의 목표예요. 그래서 학생 개개인의 성공과 자아 실현을 돕는 것이 개인 발달 모형의 기본적인 목표고요. 따라서 학생들의 소질과 흥미, 관심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내용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요 두 번째 줄 내용으로 봐서는 뭐하고 유사한가요? 학생들의 흥미, 관심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자는 거는 반성과 탐구 모형과 똑같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개인 발달 모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위의 생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형입니다. 다만 반성과 탐구 모형과 다른 점은 반성과 탐구 모형은 주로 이제 사회 문제에 초점을 두는데 반해서 이쪽은 이제 개인 문제에 초점을 두는 거죠. 특히 이제 개인의 자아 실현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개인 발달 모형이 되겠고요. 이것도 역시 주위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 좀 기억해 두시고, 참호책에서 그 개인 발달 모형에 영향을 끼친 사조로서 언급되고 있는 게 진보주의요. 진보주의가 곧 주의죠. 진보주의하고 실존주의. 실존주의는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철학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와 어떤 진보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모형이 개인 발달 모형이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 진보주의가 바로 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반성과 탐구 모형과 유사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실 만한 내용입니다. 학생들의 필요와 흥미를 중시한다는 거. 그래서 내용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방법도 마찬가지죠. 방법도 학생들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를 거니까 교수 학습 방법도 학생들 개개인의 사정에 맞춰 가지고 여러 가지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한다.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죠. 거기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이 모형에서 추구하는 교수 학습 방법은 정형화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성공과 자아 실현. 지금 학생들의 성공과 자아 실현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목표고요. 이 학생 개개인들의 성공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용과 방법은 확정지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이 모형의 명칭이 이제 개인 발달 모형이고 단점을 한 가지만 쓰시오. 자, 개인 발달 모형이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단점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점은 당연히 이제 개인적인 문제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개인적 효율성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자아 개념과 개인적 어떤 효율성 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회성 발달이 소홀해질 수 있다. 를 경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자, 8번 문제를 보시면요. 바하바스 셔미스가 제시한 사회과 교육의 본질에 관한 세 가지 모형 중 다음의 내용과 관련이 깊은 모형이 무엇인지 적고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이 모형이 갖는 유용성과 한계를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그 밑에 쭉 읽어보시면 이게 펜톤이라는 학자가 그 신사회과 교수법이라는 저서에서 이제 나온 그 표현입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진정으로 역사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해석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 해석 방법 밑줄 그어두시고, 이 해석 방법이 바로 역사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역사학자들의 어떤 학문적인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만 봐도 지금 사회과학 모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지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역사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역사학자가 증거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하는 규칙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자의 어떤 탐구 방법을 그대로 배우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우선 학생들은 역사학자가 내린 결론이 증거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과 증거를 찾는 방식도 배워야 된다. 이게 바로 탐구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만일 그들이 역사의 해석법을 배우지 않는다는 역사를 배운 게 아니다. 역사와 사회과학의 탐구 방식의 교수는 사회과 교육의 핵심이다. 거기 탐구 방식이 가로쳐 두시고 이 제시문이 그대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결혼서에 인용되고 있는 그 제시문이기 때문에 거기 탐구 방식에 가로쳐 두시고 그 가로에 탐구 방식이 들어간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사회과학 모형, 답은 사회과학 모형이고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과학 모형 문제에서 자주 묻는 게 뭐냐면 사회과학 모형의 문제점 이걸 보통 많이 묻죠. 그러면 이제 답은 뻔한 얘기죠. 사회과학 모형은 주로 무슨 문제를 다루니까 사실 문제를 다루고 가치 문제를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한계가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요구했던 거는 한계뿐 아니라 유용성도 지금 제시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사회과학 모형이 갖는 유용성이다. 사회과학 모형은 주로 사실 문제를 다루죠. 사실 문제에 초점을 두는데 사실 문제에 초점을 둔다는 건 한계이자 또 어떻게 보면은 유용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 문제에 분명히 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사실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사회과학의 연구 성과는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고려해야 할 주요한 사실적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사회과학의 연구 성과는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고려해야 될 주요한 사실적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회과학 모형이 규명하는 사실 문제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이요. 이 사실적인 정보들이 사회 문제 해결에 유용한 어떤 정보로 활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과학의 연구 성과는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고려해야 될 주요한 사실적 정보로 활용될 수가 있다. 한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 가치 문제를 다루지 못해서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